주제는 출소자의 유용 분석 및 예분방지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정현 연구원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정현입니다. 네,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출소자분들이 이제 보통 한 부분으로 특성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은 어떤 게 위험 요인이고 어떤 게 보호 요인인지 조금 출소자라는 특성으로 분석을 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출소자분들을 어떻게 유형을 나눠서 어떤 전략을 제시하였을 때 좀 재범을 더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이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범죄 원인부터 해서 재범 방지 전략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생물학적 원인, 심리학적 원인, 사회학적 원인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범죄 원인을 살펴본 연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범죄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럼 이분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들을 없애야 된다는 초점에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반면에 이분들이 왜 저지를까가 아닌 어떻게 하면 저지르지 않을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그래서 출소자분들에 대한 이제 권리, 저는 이제 인권이란 말보다는 이분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였을 때 그러면은 재범 방지가 조금 더 되지 않겠냐라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경제 상황, 그 다음에 관계적 지지, 그 다음 비공식적 통제를 만약에 강화할 수 있으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재범 방지에 조금 더 좀 저희가 긍정적인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좀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서 어떻게 처벌을 강화할까, 그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이제 이중처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닌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면은 저희가 더 이상 이제 이중처벌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복지적 차원에서 이분들의 이제 긍정적 관계를 증진시켜서 사회복지 체계 내에서 이제 재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사회적응 역량이라고 좀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응 역량에서도 어떤 분들은 당장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거에 앞서서 관계적 증진이 먼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유형이 구분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연구의 이제 문제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응 역량으로는 이제 배우자 유무, 가족 만남 빈도, 얼마나 자기 개발하는지,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정신심리학적 요인으로 분노 대응 회복 탄력성, 자존감 등등을 사회적응 역량으로 묻고 이러한 차이가 이제 나타날 때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있으신 분, 없으신 분, 그 다음 바쁜 생활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였을 때 좀 잠재계층으로 이제 유형이 나눠질 거라고 가설을 설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이런 갱생보호 서비스, 어떤 분들은 당장의 숙식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업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가족 지원이 먼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특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았을 때 가장 재범을 잘 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제 본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하고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론으로는 이제 잠재계층 분석 방법을 썼고요. 그래서 지금 배우자 유무, 가족 유무를 전부 0일로 코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어떻게 유형이 분류되는지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살펴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남성이 약 90% 정도, 연령은 40, 50대가 많고 교육 수준은 고졸 미만이 이제 30.7%로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통계치는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과 이제 유사한 통계치를 보여서 좀 출소자, 즉 범죄자에 대해서 좀 대표성을 가지고 본 연구를 분석하였다는 것으로 추론하였습니다. 또 특징적으로는 배우자를 보시면은 연령에서는 40, 50대가 이제 55%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미혼이 현재 뭐 50% 가까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혼도 25% 정도로 지금 혼자 계신 분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좀 이런 가족 관계를 어떻게 다시 구성할 수 있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이제 이어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총 일반 특성, 인식 행동, 생활 행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묶을 수 있고 이제 변수,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은 변수들을 이제 본 연구의 투입 변수로 설정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재계층 분석은 이제 그래서 요인들이 이제 구성이 네. 이제 요인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15가지를 넣었을 때 이분들의 유형이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가를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잠재계층 수를 2개로, 이 지금 출소자 561명에 대해서 2개로 설정했을 때 가장 적합하냐, 3개로 했을 때 적합하냐, 4개로 해서 적합하냐를 이제 통계로 따져서 이제 여기서 가장 좋은 수치를, 정보지수가 가장 좋은 수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4개일 때 이제 BIC가 감소하다가 이제 좀 횡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즉 4개일 때 잠재계층을 4개, 다시 말하면은 출소자를 이제 4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이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출소자의 특성을 분석하면은 이제 4가지로 나눠지고 해서 숙식 지원, 심리 상담, 주거 지원, 허그 일자리.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이제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숙식 지원, 주황색 선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정서적 건강이 낮은 경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숙식 지원이 가장 먼저 이제 필요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 이제 공단에서 이제 주요 갱생보호 서비스는 8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561명에 대해서 4가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나왔지만은 이제 다음에는 좀 더 나아가서는 8가지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가진 분들이 해당 보호사를 받았을 때 가장 사회 적응을 오래 하는, 사회에 가장 재범을 안 하고 오래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러한 선행적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성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특성에 따라서 어떤 숙식 지원이나 취업 지원 등 어떤 보호 서비스를 매칭했을 때 가장 재범을 하는, 가장 이제 사회 적응을 잘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전략으로서 이제 사전 상담이라는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소 예정자들에 대해서 사전 상담을 실시해서 좀 공단으로 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문제가 한 50% 가량 정도는 사전 상담에서 제가 받겠다고 하였지만은 다시 공단으로 오지 않고 추적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50%를 뭐 25%, 10%로 줄인다면은 이제 재범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추론이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가 연구는 이제 사전 상담을 이미 이제 공단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많은 이제 출소 예정자분들이 경제적, 취업, 주거에서 어려움을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나타났고, 향후 계획에서도 그래서 애로사항은 경제적, 취업, 주거가 가장 컸는데 향후 계획으로는 조금 더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그러면은 50% 중에 공단으로 온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고 안 온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계실 50%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 훈련, 취업 관련, 가족 관련으로 뚜렷하게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공단으로 오는 반면에, 오지 않은 50%, 내가 가겠다고 말했지만 오지 않은 집단에서는 그 유형화를 조금 더 할 수 없는, 그래서 애로사항 자체가 조금 복잡한 그런 분들은 공단으로 오지 않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계획에서 보고된 이제 텍스트를 분석하였을 때도 좀 더 구성이 좀 정밀하게 내가 향후 계획이 목표가 명확한, 취업을 하겠다고 명확한 경우에는 공단으로 이제 와서 서비스를 받지만은, 이제 탈락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좀 향후 계획이 두루뭉실하거나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은 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앞에 있던 사회적응 역량 잠재계층 분석과 지금 사전 상담에 대한 이러한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보호가 필요하니까 사전 상담에서 그걸 조사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 서비스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를 먼저 제시할 수 있다면은 공단의 참여를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이제 애로사항이나 향후 계획을 봤을 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새로운 보호 사업을 이제 개발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출소자분들이 공단으로 와서 서비스를 받고 좀 사회 적응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